네, 지금부터 제24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님께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4차 최고위원회 개입을 선언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3당 대표, 원내대표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발표한 대로 6가지 합의를 하고 이와 같은 모임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금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외에 이목이 집중된 또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는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한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정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3당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어떤 사유와 명분으로도 관철시키지 않을 수 없는 국가 중대사고 대한민국 국기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명을 합니다. 저희 당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국민적인 바람과 민생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열려서 단 한 건이라도 민생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금주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국정을 책임 완수를 보호하는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저희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만 받아들인다면 하등의 국회가 공전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국정조사나 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말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청와대가 특검을 국회에 공을 던지듯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말고 여당에게 특검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제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또 그러면서 이제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총력 노선으로 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조로서의 긍정을 하는 의견도 있고 핵 보유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우려도 교차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저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 동결 주장을 줄기차게 왔었는데 전혀 묵묵부답하든 또 반대하던 북한이 선제적으로 태도 변화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이것이
자발적이고 선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진일보했고 비핵화를 위한 거대한 일보를 옮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 보유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핵 경제 병직 노선을 주창해왔고 북한 주민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핵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한다는 것은 전략상 또는 국내 무마용 차원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비를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천명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또 핵실험 중단은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완성했으니 핵 보유국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분명한 목표는 북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도 북의 핵 폐기이며,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도 똑같은 북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ICBM 발사 중단, 핵무기와 핵기술의 이전 중단에만 만족하고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미국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동안 보여준 사건의 은폐, 축소, 거짓말, 또 김경수 의원의 말 바꾸기, 거짓말, 꼬리 자르기 등을 보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특검은 김경수 의원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책임자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니 민주당은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런 경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앞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니 공수처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게이트 특검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빨리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고 4월 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합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밀수, 관세 포탈 혐의는
검찰과 관세청이 엄격하게 수사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고 오는 26일이면 사드 배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불법 시위에 가로막혀서 기지 공사조차 못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공권력이 살아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 실종 사태, 정부 실종 사태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국정원 댓글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 조작의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정권 실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댓글을 달라는 명백한 지시이고 공모나 다름없습니다. 김 의원과 드루킹은 대선 준비기간인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도 모자라 보안 기능이 매우 뛰어난 메신저인 시그널을 사용하며 쉬운 5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극도의 보안성을 지키려고 한 사실 자체가 밝혀지면 자신들에게 메가톤급 후폭풍을 염려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선에서 메가톤급 파괴력을 발휘했다는 반증입니다. 드루킹이 정권 최고 실세를 협박하고 그 실세는 절절매는 형태를 보인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이처럼 눈덩이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은폐와 말바꾸기, 수사 지연 등으로 스스로 불신을 키웠습니다. 지난 1월 말 고발이 접수된 뒤 80일이 지나고 나서야 언론과 야당의 질타가 있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김 의원과 드루킹의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습니다. 검찰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검찰은 드루킹 사건을 배당만 했을 뿐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팔짱만 낀 채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8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정광석화처럼 25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30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국정원 서버까지 뒤졌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동료 검사들을 압수, 수색,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적폐 수사에서 철저함과 신속함으로 밀어붙였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여당 뒤에 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국회를 만들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 드루킹을 파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 파리가 아니고 독수리였습니다. 왜 독수리냐? 드루킹이 올 3월 달에 작업했다고 하는 6개의 기사가
모두 네이버 뉴스홈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단순히 댓글만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드루킹이 작업한 기사가 네이버 메인 홈에 6개 모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이버 메인 홈에 떴다는 것은 신문으로 따지면 신문 일면에 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여론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 국정원의 댓글 조작 작업과 드루킹의 댓글 조작 작업을 비교하면서 드루킹의 조작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국정원은 제가 쉽게 비유를 하면 고비용 저효율 여론 조작 작업이고 드루킹의 여론 조작 작업은 저비용 고효율. 이 국정원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국정원의 무능, 뭐 이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무능했다. 그리고 드루킹은 여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선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드루킹 사건을 아주 하찮은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 드루킹처럼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네이버 일면에 싣는 이 정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함께 작업을 했고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그 현장에 가서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일관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특검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시장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박 시장이 김경수 멋있다는 트윗을 4월 19일에 올렸다가 경선 확정되고 나서 이기고 나서 20일 날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왜 지우냐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는 김경수 멋있다는 말을 지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선관위가 왜 김경수 멋있다고 하는 트윗을 지우라고 하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요청했다는 것은 그 글에 달린 링크가 김경수 의원 출마 동영상인데 그 링크를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링크를 지우라고 했는데 링크만 지우면 되지. 왜 김경수 멋있다는 글까지 함께 지웁니까? 이거는 목욕물만 버리라고 했는데 목욕탕에 아이까지 함께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경수 여전히 멋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여태까지 서울시정을 이런 태도로 했다. 완전히 꼼수로 했다는 겁니다. 조금 멋있을 만한 거는 했다가 아닌 거는 바로 꼬리 내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3일에 150억 썼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박원순 시장은 선관위에 사과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은 좀 잔머리 그만 굴리시고 이제는 좀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3주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시위대의 핵심을 이루는 분들이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러면 현 정부 핵심 세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참여연대가 여기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드를 마음에 맞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시켜오고 연말까지 일개포대 형태를 설치한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공권력이 투입도 또 제대로 안 돼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쭉 전개되어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미군들의 먹는 것까지도 공수에다 먹을 정도인데 이게 과연 동맹국인지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할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작년 화성 12호를 발사하면서 핵무력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남북회담이 열리는데 정말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회담이죠. 그리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런데 이 회담을 앞두고 김칫국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토론할 때 이 직접적인 성함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시려니 그대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으니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잘 되어서 비핵화하면 사드 배치 안 해도 됩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김동철 대표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반격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시국에 한 당의 원내대표께서 과연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사드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국에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가 오는 것 같으니 사드 문제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미군들 간에는 한국 경찰의 100명 내지 200명 수준의 시위대도 해산시키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행보를 보면 평창올림픽을 위해 대북 제재를 풀고 북한 눈치를 보나 미국 핵잠수함까지도 입항을 취소시키고 예정된 사드 배치까지 지연시키는 등 한미 간 엇박자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중단 발언의 내용은 핵무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빅터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핵무기 없는 비핵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핵화 선언이 아닌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성이지만 이 의미가 뭐를 내포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화성 12호를 발사하면서 이미 핵무력 완성했다고 김정은이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항상 국가의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서 비핵화에 의해 취소될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활용해야도 하고 만약 1%라도 실패를 했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핑크빛으로 포장하고 비핵화를 외쳐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싶어 참으로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협상, 합의, 보상, 파기의 반복은 지난 25년으로 이제 족해야 됩니다. 중단 없는 압박과 제재로 이제야 고작 비핵화라는 의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완벽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 결과가 더 중요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들과 검증, 끝까지 검증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 챔벌린의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우리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다가올 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를 온 국민이 더욱 깊이 느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 과거의 불법 행위
조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드루킹 특검 찬성이 38.1%, 반대가 52.4%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건 역시 매크로 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는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김경수 의원이 보좌관과 드루킹 측 회원과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3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좌관의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발생된 사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드루킹 단체 회원이 이 김경수 의원의 한모 보좌관에게 500만 원의 돈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이와 관련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라는 사실 또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러한 협박과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그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을 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미 그 내정된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면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김경수 의원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즉 김경수 의원의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의혹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본질은 대선 과정과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여론 조작입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와 드루킹 단체와의 관계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 10개를 전송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 그리고 드루킹이 처리한 댓글 작업들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IP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으로 잘 처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처리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 및 당시 캠프 측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11억의 지출에 대해 상응하는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인식과 관련해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자체가 인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선풀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인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이 500만 원과 관련한 협박성 문자에 대한 이런 대응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인식과 관련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축소, 은폐는 이 인식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축소, 은폐,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서 이 인식과 대가성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대가성 인사까지 4호 그 댓글
망국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여론 조작의 핵심은 이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기억하십니까? 이게 작년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포털 검색어 1위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1위에 올라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경공모 채팅방의 드루킹의 대화 목록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드루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네이버는 지금도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지만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좋아요 누르면 순식간에 7만 명이 여론 조작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비의 순간마다 늘 입버릇처럼 이것이 촛불 민심이다. 국민의 뜻이다. 여론이 그렇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이 포털 사이트의 그러한 여론 조작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포털 사이트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의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것을 어떤 선거를 할 때 여기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면 문재인 김경수 의원도 꼭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현혹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아울러서 이 인터넷 포털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식자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그러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2의 제3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선 실시간 검색어 방식에 대한 강제 노출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댓글의 공감수 나열도 이 여론 조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사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구글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무방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함께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법제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재위원님 말씀. 앞서 대표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진전이 있음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험 중단이 CVID 방식의 북한 핵 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도 핵무기의 완성 선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촉각을 세우는 말은 이것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후보연구소에서 2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퇴임 관료들과 연구원들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그 기술을 제3국 또는 테러단체에 이전 수출하지 않는 한 북한 내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형화된 핵무기가 핵 배낭 등으로 미국의 중심 도시를 공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핵무기와 그 기술의 수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서로 이해가 맞는 조건을 맞춘 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북한 핵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는 노예와 굴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정해서 안건 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